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거기 33페이지. 자, 33페이지. 자, 이제 등록과 관련된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 쭉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그랬는데, 자, 당연히 이제 이런 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양도란 말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돈 받고 팔아먹는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여는 이제 뭐예요? 빌려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등록은 등록을 받은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도 대여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양도 대여처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요, 반대로 양도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수 대여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처벌하는 거, 둘 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거, 그리고 양수 대여 받는 거, 이것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똑같이. 자, 똑같이 처벌이 어떻게 돼요? 하면 1년 1천, 여기 1년 1천.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1년 1천.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둘 다 형벌 얻어맞는 사유예요, 형벌. 그리고 양도 대여한 사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걸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 조심할 것은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그 등록이 효력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취소란 말 없어요. 양도 대여한 사람만 반드시 취소. 이거 지난주 우리 자격증 양도대여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죠? 자격증 양도대여 하지 마라, 또 양수대여 받지 마라. 양도대여하면 둘 다 양수대여 받는 사람 1년 1천이었고, 또 자격증을 양도하면 반드시 자격이 취소됐잖아요. 자격증이니까 자격 취소. 여기는 등록이니까 등록 취소. 같아요, 구조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증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내용 이중 등록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이중 등록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보기 쉬워요. 자, 33페이지. 3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등록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여러 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방법은 이거예요. 등록, 관청, 관할, 내외 불문하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 갑구에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또 등록한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 경우는 같은 행정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을구에다가, 자, 갑구에다 등록을 하고 을구에다 또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 또 종별 불문하고도 허용이 안 된다. 여기서 종별이란 말 우리가, 자, 개공사의 종류,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중개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대표자가 되어 나 법인으로 하나 또 차려서 등록할래.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로 등록을 또 해. 이건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종별을 달리하는 것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중 등록 다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데 나중에 한 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것도 다 취소됩니다. 나중 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1천 형벌까지 얻어맞아요. 자, 그래서 이중 등록은 나중에 한 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것도 취소.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간단해요.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자, 우리 교재 이제 맨 마지막에 있죠. 자, 거기 33페이지 맨 마지막. 자, 동그라미 4번. 아까도 잠깐 나왔잖아요. 이중 소속은 한마디로 양다리 거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양다리. 왜냐하면 이제 편법으로 중개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자, 원래 이중 소속은요, 자, 한 개의 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개공사 등은,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자, 개공사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 소공사나 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이거예요. 이 말이 이거. 자, 봐봐요. 아까 갑이라는 개공사가 자기 사무실 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사무소에서 영업을 해야 될 텐데 을이라고 하는 개공사,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연제구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 수영구에 있다고 해봐요. 이번에 수영구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오래된 주공 아파트 허물고 여기 이제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쭉 들어서 그러니까 막 분양권 전매매 이런 게 좀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자기 동기 친구야. 내가 네 밑에 소공사로 잠깐 있으면서 한 3개월간 분양권 전매만 좀 하고 나갈래.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속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에서 속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소공사로 들어가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 소공사로 있는 거 이런 게 이중소속이란 말이에요. 또 자, 병중개법인이 있어요. 자, 이 법인에 만일 임원으로 또 이렇게 이 사람이 또 속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이런 거.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 이번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죠? 그럼 나 간 밑에 소공사로 여기 을 밑에 소공사로 양쪽에 나 이렇게 취직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뭐 현실적으로 어렵죠. 오전에 여기서 일하고 오후에 여기서 일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만 어쨌든 안 돼. 또 B라는 사람이 자격증 없이 나 갑사무소 보조원, 을사무소 보조원으로 이렇게 할래.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하,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여기 개공사뿐만 아니라 소공사나 보조원이나 사원 임원이나 다 안 돼. 또 여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또 소공사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봅니다. 개공사 등은 여기 등이란 말 붙였잖아요. 이 등이란 말이 붙으면 모두 다 가리켜. 그러니까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법조문에 개공사 등 이런 말 나오면 아하, 모두를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보조원이 되는 거, 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양다리 거치는 거 안 된다. 근데요, 이것도 적발이 되면 처벌이 무거워요, 이것도. 왜냐하면 편법으로 중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재를 보면 개공사가 이렇게 이중소속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또 1년 1천으로 형벌까지도 얻어맞아. 자, 이렇게. 이걸 이제 병과라고 그래요. 행정처분도 얻어맞고 형벌도 얻어맞는다. 병과.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공사도 이렇게 다 처벌받는데, 자, 일단 여기 1년 1천은, 여기는 어때요? 다 보니까 어때요? 다 똑같이 1년 1천이죠. 그리고 이제 개공사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죠. 자, 그럼 소공사 잘 봐야 돼. 소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는 그냥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거. 만약 이 소공사 평상시에 이중 소속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얻어맞아요.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이게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자, 우리 책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상시에 이중 소속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 예를 들면 이거. 각 개공사가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소공사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소공사로 있으면서 또 다른 개공사 이 사람이 소공사로 들어가. 이게 평상시 이중 소속.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격 정지. 자격 정지에다가 1년 1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일하다가 자격정지 얻어맞았어요. 중개업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자격정지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짜리 이렇게 자격정지 얻어맞았어. 그럼 이제 이 정지 얻어맞으면 이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럼 이제 개공사 갑은 이 A를 어떻게 해야 돼? 사무실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격정지 얻어맞으면. 그런데 자격정지 얻어맞아서 이제 이거 어때요? 일을 못하게 이제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출근하지 마라 이랬는데 나 일 못하면 뭐 굶어 죽으란 말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을 사무소에 이게 또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여기서 영업하고 있네. 자, 이렇게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해서 다른 데서 영업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더 나쁘죠? 행정청으로부터
자격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얻어맞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영업을 하네? 이건 처벌이 무거워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이 취소돼버려. 이거 걸리면 아예 취소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도 영업정지 얻어맞았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 취소당한 취소.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양다리 걸치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육 파트. 아까 이제 요건 중에 교육을 받으라 그랬죠? 자, 이제 교육 앞에 나와 있어. 아까 앞에. 자, 우리 교재 28페이지. 28페이지 보세요. 자, 이것도요, 그 목차별로 이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 목차별로 딱딱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실무계획. 자, 실무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중개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인 거하고 이제 또 실무적으로 막상 써먹으려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하기 전에 또 취직하기 전에 소공사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실무교육이다 해가지고 이제 좀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이런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하면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담당을 합니다. 일단 담당.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은 누가 받나요? 대상자. 자,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아까 우리 나왔죠? 실무 받으라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되겠다는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시면 1, 2, 3, 4, 5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 임원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등록을 신청하는 거에 우리가 개인도 있고 아까 법인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법인은 누가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이 법인은 아까 누가 받아야 돼요? 대표자도 받고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전원이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쪽은 다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이들이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받나요? 거기 그 옆에 말이 거예요. 그게 교육 받는 거예요. 신청일 전 1년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요. 이거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개업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놔야 되는데 좀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이제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개업을 할 때 보니까 1년이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 뭐 그때 다시 받지 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공짜가 아니야. 이거 한 4일 동안 받는데 한 13만 원 정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어때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언제 개업을 해야지, 나 언제 취직해야지 이런 게 이제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교육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교육도요, 해마다 내가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게끔 이게 교육이 열려 있냐? 그게 아니야 또. 보통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이제 올해 같으면 12월 1일인데 이제 12월 그 1일 발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일정이 잡혀요. 왜냐하면 이때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좀 지나잖아요. 교육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정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동네 같으면 언제 이런 교육이 일정이 잡혀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보고 이런 것도 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 신청이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기 소공사법. 자, 소공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고용 신고일 전 1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이제 소공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고용 신고하게 되는데 고용 신고하기 전 1년 내에 이런 것도 미리 받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자 같은 경우는 거기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어서 다 뭐뭐 하기 전 뭐예요? 1년 내에 이러면 돼요. 뭐뭐 하기 전 1년 내에 다 받는다. 이러시죠.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준이란 말이 이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 전. 소공사 같으면 고용 신고일 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같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이걸 이제 묶어서 기준일 전 1년이네. 그런데 여기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제되는 경우. 거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개공사가 폐업 신고 1년 내에 등록을 다시 할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영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폐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일 전 1년이 되니까 자, 이때쯤 이렇게 실무 교육을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지나서 폐업을 했어요. 자, 이제 개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했는데 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료 내기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알아봐야지 하고 이제 폐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막 이제 들썩들썩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야, 이거 다시 해야지. 자, 폐업했다가 다시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재등록. 자, 등록을 다시 합니다. 자, 그랬는데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일 전 1년 이내 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받았던 실무교육은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폐업 기간이 1년이 안 지났으면 그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가 잠깐 그만둔 지 1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1년 되지도 않는 이 짧은 기간에 내가 영업 노하우가 다 어때요? 깨끗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하우라는 게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10년, 20년 하다가 잠깐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교육하러 온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오히려 편법도 잘 알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한다?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잠깐 그만뒀어요. 자,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게 돼. 그럼 이런 교육은 다 뭐다? 면제된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소공사도 자, 아까 우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공사를 일하다가 사표 쓰고 나왔어요. 6개월 있다가 다른 사무소에 다시 취직해요. 자,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실무교육 또 받는다, 안 받는다? 다 같아. 자, 그래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런 경우는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 내용.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교육받나요? 자, 여기 보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근데 이런 법률 지식, 이미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죠?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배웠는데 또 개정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운다 보시면 돼요. 또 중개 실무에 또 필요한 다른 어떤 법률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또 알아야 될, 또 여러분들이 또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 있으면 배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및 그 다음에 경영 실무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도 뭐예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니까 이제 여러분 명함 파면 뭐라고 파요, 요즘? 직함을 대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장 이랬는데 요즘 소장이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사무소 소장이다 했는데 소장의 레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명함이 뭐라고 파느냐? 다 대표 이렇게 파. 그런데 공인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표 이런 직함을 쓰면 지난주에 어떻게 된다? 이거 사칭이 돼요? 사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대표 정도 되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무소 본인 거니까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실 개업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오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대표라는 직함을 쓰면요. 공인중개사 사칭이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 대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데 뭐 불과 짤막한 시간 내에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냥 대충 배우면 그냥. 자, 직업윤리 이런 것도 배우고요. 시간 봐봐요. 28시간에서 32시간. 옛날에는 4일 동안 하루 8시간 해가지고 4일. 그럼 4, 8은 30이 딱 채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이제 대면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육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 왜? 합격생들 모여서 이 교육 장소가 뭐예요?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인맥 쌓는 거. 서로 알고 명함 돌리고 어디서 합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나가서 인맥도 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좀 정보 교류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주야간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맥도 쌓고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우리가 공동 중개하려면. 근데 비대면 하니까 좀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이제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은요, 여기서 조심할 게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등록 관청도 실시권자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보조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보조원. 자, 직무교육은 오직 보조원만 받는 거고요. 아까 실무교육은 대상자가 많았죠. 한마디로 이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실무교육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조는 중개 업무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그래도 직원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예요? 직업 윤리 이 정도. 자, 여기 이거 아까 다 얘기했어요. 고용신고일전 똑같아요.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는데 고용신고일전 1년 이내. 여기는 직무교육을 1년. 또 면제되는 경우. 자, 보조원을 하다가 사표 쓰고 나와서 1년이 안 되나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한다. 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그 얘기 똑같아요. 자, 시간도 얼마 안 돼. 여기는 얼마?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그래서 오전 반나절 잠깐 하고 끝나. 자, 그래서 이제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자,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면 뭐예요? 연수 간다 이런 말 하죠. 공무원들도 보통 연수 간다 그러죠. 또 직장 다니신 분은 이제 어때요? 연수교육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연수교육 직장인들 그냥 쉽게 놀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인지 교육도 시키고 영업 전략일지 이런 것도 쭉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단합대회를 위해서 또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는데 자, 우리도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교육은 그러니까 뭐냐?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개공사와 소공사. 이제 이들이 지금 중개 업무에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교육을 보충적으로 받는다. 이게 연수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마다? 2년마다 이거 체크해야 돼요. 2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거 안 받으면요. 이거 500만 원 과태료 얻어 맞아요. 아까 실무계획은 이런 제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무계획 때 제재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냥 이거 안 받으면 등록을 안 받아줄 뿐이에요.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제재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 받을 때가 됐어요. 자, 교육 받을 때가 됐으면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이제 통보해줘 이 사람들한테. 자, 이제 교육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요. 그럼 어떤 교육을 받나요? 자, 여기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법률이 어때? 개정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충 교육이다. 또 이제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실무 교육하고 이것만 달라. 이것은 똑같죠? 실무 교육하고 이것만 달라요. 내용이. 아까 실무 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사.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그러잖아요.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쓰기 그러니까 좀 표현만 달리 해놨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이수 시간 28시간 이상에서 이거 바뀌었네. 이거 편집하면서 잘못했네 이거. 그렇죠. 이거 얼른 고치세요. 왜 이렇게 써놨지? 책에는 맞아요? 이거 편집하면서 그대로 해놓고 이거 좀 안 고쳐져 있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뭐다? 12시간에서 16시간.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기 하면서 이거 좀 안 고쳐져 있네. 자, 거기서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비용 부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대상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1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3시간, 4시간이잖아요. 한 4만 원인가? 이 정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뭐 받는 건 좋은데 타이밍 맞춰서 받는 게 필요하죠? 추가 비용 안 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이런 거, 자, 지침을 수립한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자, 원칙은 다 누가 한다고요, 아까? 시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이게 좀 형평성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페이지 넘깁니다. 30페이지. 자, 그럼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를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하면 사고가 터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쓰잘데기 없이 제도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이제 이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 등. 아까 등이란 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건 대상자가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다. 그래서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이니까 다 받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얘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이 교육 일정을 잡아서 이제 알려주겠죠. 자, 언제까지 이 교육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까지는 알려준다. 1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 교육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공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여기는 비용도 지원해줘요. 근데 이 교육이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의무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육 받으러 오세요. 가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도입은 됐지만 어쨌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자,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보증 설정. 자, 등록 요건 중에 아까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결격사에 해당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렇게 등록 요건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등록증을 바로 안 주고 우리가 보증 설정해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증 설정,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 32페이지.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 설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저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53페이지로 갑니다. 5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손해 액수도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들듯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장치를 마련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기면, 자,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쭉 목차대로 그냥 한번 체크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이 뭐예요? 이건데 이제 모든 개공사는 자, 예외 없이 다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뭐 해라? 보증 설정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봅시다. 자, 보증 설정. 자, 시기.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 거기 3번에 나와 있죠. 3번. 자, 54페이지 펴세요. 54페이지 지금. 자, 거기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시기 나와 있죠. 자, 언제 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등록 후 언제? 업무 개시.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하러 가기 전에 해요?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해요? 하면 여기 등록 후 그랬잖아요.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등록 요건으로서 이걸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등록 요건으로 미리 갖추는 게 아니라 등록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하기 전에 해라. 자, 방법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가 아니면 공제에 가입하든가 아니면 공탁을 하든가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 내가 사고를 치면 당신네가 대신 갚아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이걸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들듯이. 그래서 이제 보험료나 공제료를 내고 이 기간 중에 사고를 치면 이들 보증보험 회사와 공제 사업자가 대신 손해배상 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자, 그런데 공탁은요, 맡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설정해야 된 금액이 있어요. 여기 금액 있잖아요, 밑에. 설정해야 된 금액을 연연대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여기다 딱 공탁 맡겨놓고 사고 치면 여기서 빼서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탁은 법원이나 공탁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그래놓고 사고 치면 여기서 빼서 이제 손해배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탁은 자기 돈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그만둔다. 그럼 이건 자기 돈이니까 찾아올 수 있어요. 공탁은. 그래서 이제 공탁은 찾아오는데 대신 몇 년간 못 찾아와요? 3년간은 못 찾아오게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때 중개를 하잖아요. 중개를 했는데 보통 사고가 돼. 부동산 사고라는 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하자 결함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사고가 터져서 이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한 달 있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자, 폐업하자마자 이 공탁금 바로 돌려줬어. 근데 사고가 나중에 터졌네.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이미 공탁금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럼 손해배상 해 못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요. 바로 공탁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은 너 3년간 기다려라 이거야. 네가 중개한 그 물건에 대한 사고가 한참 뒤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놔둬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회수 못하게. 자, 그런데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그냥 보험료 이거 보통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돼요.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되면 자, 보통 이제 자기가 설정해야 될 금액 한도 내에서 이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금액이 2번에 올라가. 양가로 2번에 보면 금액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법인은 얼마냐? 2억 이상이고요. 이 법인이 만약 분사무소 설치한다 그러면 한 개 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얼마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주세요.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1억 이상. 법인이 규모가 크니까 2억이에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입법 예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입법 예고만 돼 있고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곧 통과될 거예요. 이게 더블로 늘어나요, 지금 금액이. 간단해요. 그냥 2억에서 4억, 1억에서 2억. 그냥 금액을 좀 키우고. 왜냐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때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손해배상 이 금액 한도 이거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맞추자 이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뛰고 있으니까 이거 금액도 높여서 설정해라. 자, 이거 나중에 이제 개정되면 이제 통과되면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법인은 얼마? 2억 이상. 근데 법인은 이제 분사무소라는 걸 설치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2억. 그 다음에 개인은 얼마? 1억.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 이제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이제 뭐 한다고요? 등록관청한테 이제 신고한다는 얘기인데. 자, 또 오른쪽에 이제, 아니, 맨 밑에 54페이지 맨 밑에. 자, 5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보증을 자, 변경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설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변경은 바꾸는 거예요. 아까 우리 셋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꿀래.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설정은 뭐냐? 아까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요.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중에 사고 치면 이제 대신 손해배상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고가 안 터졌어. 자, 사고 없이 무사히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또 다시 기간 어때요? 갱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갱신. 또 1년 지나면 또 뭐 한다? 갱신. 그래서 이제 기간을 다시 갱신해서 설정하는 걸 우리가 재설정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데, 자, 변경. 바꾸는 것은요, 아무 때나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꾸더라도요, 내가 설정한 그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 뭘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 그래서 이걸로 바꿔야지. 이러면 되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 보증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바꾸더라도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살아 있을 때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언제 사고가 터지더라도 배상해 줄 거 아니에요.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이 공백 기간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 보증 설정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책임 못 주잖아요. 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재설정도 마찬가지.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계속 보증이 효력이 유지되어 있어야 돼. 공백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설정한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려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되냐? 그 전 끝나기 만료일까지는 어때요? 만료일까지는 해야 그 다음날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 만료 후 7일 이내에 막 이렇게 장난쳐. 그럼 만료 후 7일 이내면 이렇게 7일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낼 때 막 이렇게 장난쳐. 그러면 우리는 여기 홀라당 넘어가서 또 틀려. 그래놓고 문제 왜 이렇게 막 냈냐 하고. 본인 잘못 하나도 없어. 항상 출제자가 문제야. 자,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보증을 변경, 바꾸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데 단 언제 바꿔라.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살아 있을 때 바꿔야 공백이 안 생긴다. 자, 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합니다. 자, 기간이 만료되어 재설정하는데 또 공백이 안 생기려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라? 그 전에 설정한 기간 만료일까지는 해라. 이렇게. 그 다음, 자, 보증 관련 설명 교부.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요. 자, 부동산 거래 해봤잖아요. 그럼 이거 중개하는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했나 한번 봐봐요. 자, 중개가 완성됐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자,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요, 보증기간 어디에 가입했고요, 금액은 얼마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요,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들 거래를 중개를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당신들 여기 바로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본도 주는 거예요. 사본. 근데 혹시 집에 혹시 다시 계약서 한번 봐봐요. 이제 이 사본 중에 대부분이 개공사들이 공제에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A4 용지로 공제 증서 해가지고 사본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어요? 대부분 공제 증서라고 돼 있어요. 자, 사본은 줬어. 근데 이거 설명도 해야 돼, 실은. 근데 혹시 설명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신들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여기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거의 안 들어봤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실은. 이거 안 하면요, 이거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데 거의 들어본 적 없죠? 혹시 들어보신 분 그래도? 이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지역은 제대로 중개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는데 이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법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다른 학원 보면 가끔 한두 명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명 중에 1명이야, 둘 중에. 배운 대로 법규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생초짜이거나. 생초짜들이 모르고 법들을. 근데 이거 대부분 안 하는 게 낫대. 왜냐?
이 얘기를 하면 의뢰인들이 더 겁먹어. 자, 내가 당신들 계약을 지금 성사시켰는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시오. 그럼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처럼 들려 안 하는. 그러잖아요. 의뢰인들이 그래 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대.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 안 하면 돼요. 어때? 그게 낫겠죠. 오히려 이상해.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안 하는데 또 이것도 트집 잡아가지고요 구청에다 찌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중개보수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아, 세상 무서워 지금. 별의별 걸 다 트집 잡아가지고 찌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법규를 다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아요. 요즘은 자격증 딴 사람이 많다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증보험금 지급입니다. 자, 오른쪽 봐봐요. 자,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그 파란 글씨, 자, 초록색 글씨죠? 자, 3번. 자, 55페이지 중간에, 자,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개공사 사고 쳤다는 얘기예요. 사고 쳐가지고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 그래서 아까 보증 설정한 이 보증기관이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건데. 자, 피해 의뢰인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 찾아와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 보증기관 찾아와서 이제 만약 여러분이 공제에 가입했다. 그럼 주로 이제 공제를 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협회에서 하는데 이 협회 보증사업 공제사업자가 협회입니다. 당신들 손해배상 해주시오 이제 찾아와서 지급을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급. 근데 이제 다짜고짜 그냥 와가지고 돈 주시오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서류 이걸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 합의를 했어요.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재판 가야 되잖아요. 판결서 이런 걸 들고 와서 이제 자 이런 서류를 들고 와서 이제 달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증기관은요. 그러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느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설정금액 한도 내에서. 아까 개인은 얼마 한다고요? 1억 이상. 그러니까 보통 1억 합니다. 1억. 그러니까 여기에 자 A라는 개공사가 딱 1억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청구한 금액이 1억 5천이야. 그럼 얼마 줄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보험금도 든 만큼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나 1억까지밖에 안 했어. 그럼 얼마만 책임지면 되냐? 여기서는 1억까지만.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직접 개인적으로 이제 개공사 찾아가서 나머지 못 받은 거 다 받아내야 돼. 자, 근데 이렇게 크게 뭐 사고 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은 한도 내. 그 다음, 보증기관이 만약에 손해배상을 5천만 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개공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대신 갚아줬잖아요. 너 그거 다시 물어내 하고 구상권 행사한다는 얘기. 언니 일반 보험하고 다른데 달라요? 우리 자동차 보험 어때요? 자기가 사고를 냈어.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죠? 대신 할증이 되잖아요. 그것과 달라요. 일종의 이건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고 다시 물어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개공사. 그러니까 보증 설정했다고 마음 놓고 사고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음 놓고 사고 치면 안 돼. 결국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네. 그 다음, 자, 보증보험금 지급 후에 재가입 보전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사고는 쳤어. 사고는 쳤는데 이제 어때요? 계속 영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영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기간 내에 사고 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약정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탁. 자, 아까 공탁은 자기 돈 묻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1억을 묻어놨어. 근데 손해가 얼마 났냐?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여기서 빼서 갚아주면 얼마 남아요? 7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7천만 원 남았으니까 이걸로 계속 영업하면 되냐? 안 돼. 왜? 아까 최하 얼마 해라? 1억이 되게끔 메꿔야 돼. 이걸 부조금 보전. 메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메꿔 넣어야 되죠?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돼. 그리고 공탁한 사람은 거기서 빼서 갚아줬으니까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걸 며칠 내에 해야 된다고요?
15예요, 15.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지급을 했어요, 보증기관이. 그럼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이네. 자, 재가입하거나 부족금 보존하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증 설정 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것도 흔하게 있는 이런 제도는 아닌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안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자, 34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요건 중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등록 요건. 자, 뭐가 있었어요? 실무계획을 받으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시오.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되지 마라 그랬죠? 그 결격사에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결격사유는 뭐냐?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뢰인들이 믿고 맡길 만한, 즉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결격사유인데요. 자, 그럼 먼저 결격사유 제도 취지를 봐봐요. 개공사는 공익적 지위도 가진다. 자, 우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익적 지위도 가지는 뭐다? 부동산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럼 부동산 전문 직업인에 걸맞게 뭐가? 전문성이랄지 또는 직업 윤리성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윤리성 아주 중요합니다. 또 적법하게 받는 것 중요하죠. 신뢰성 이런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걸 갖추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서 만일 하자 결함이 있다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어때? 갖춘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때? 여러분이 보기에 부동산 거래 한두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중개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갖췄어요? 말하기가 조금 꺼려지죠? 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믿고 맡길 정도로 이런 자질을 갖췄냐?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서 맨날 이쪽 계통의 뉴스만 나오면 주로 까는 게 이쪽이죠. 니네 하는 게 뭐 있다고 돈만 받아 막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맨날 까는데 막상 우리 하는 거 봐봐요. 우리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무조건 이쪽을 까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양심 있게 또 일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해. 그래 놓고 그러면 까놓고 지네들도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자나 결함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등록 관청에서 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조회합니다. 이제 신원 조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출해야 될 서류. 자, 우리가 법에서 갖추란 요건을 갖췄습니다라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잖아요. 어떻게 암기했다? 김 여사 말고? 봐봐요. 벌써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그거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요건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은 입증하는 서류가 없나요? 예, 없어요. 왜? 따로 서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등록관청 진해가 우리 신원조회합니다.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 있나 없나 이렇게 다 신원조회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은 자, 결격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에 걸리면 등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등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개업을 했다는 얘기는 일단 신원조회 어때요?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처자들이 많은데 남편과 고를 때 어때? 그 사람 신원조회를 우리가 또 경찰서 이런 데 함부로 조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했다 그러면 일단 신원은 어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 걸으면 돼. 그 다음 요즘 이제 결혼하는 건 뭐 많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여자분, 우리 젊은 처자들은 남자친구 만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 그냥 만나지 말고 뭘 물어보느냐? 혹시 종부세 내냐고 물어봐.
그럼 종부세가 뭐냐? 그럼 바로 차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종부세 내냐고 물어봐야 돼. 우리가 종부세 내는 사람 만나자. 자, 그럼 종부세 내는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면 내가 종부세를 낼 거야? 물론 내가 내기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참 특이하게 종부세로 20억 낸다고. 여러분 내요, 못 내요? 밥 안 내. 자, 그러니까 종부세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저는 종부세 100억 내라고 해도 내요. 기꺼이 내요. 종부세를 100억을 내려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부세 10억 내세요. 그럼 안 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종부세 못 내고 그냥 살아 이 말이야. 봐봐. 이미지를 바꾸라 이거예요. 세금은 기꺼이 내야 되고 그 정도 낼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꺼이 내고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금 내기 싫으니까 싫어. 이게 마인드 문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탈세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참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것도 몰라가지고 시험 점수 막 50점, 60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전문가니까 이 정도 점수에 막 연연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이번에 또 실수를 한 개 틀렸네. 몇 점인데? 97.5 나왔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꽈락 나왔어. 이거 좀 그러잖아 좀. 전문가가 말이야. 봐봐 여기 봐봐요. 전문성 지금 여기에 걸맞게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효과를 먼저 보자. 효과. 그럼 결격사의 효과가 뭐냐? 자 한마디로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하기 전에 결격이면 중개업에 하겠다고 뛰어들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 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격사 해당자는 등록 자체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결격 해당사는 고용인, 소공사나 보조원으로 취직한다 못한다? 또 사원 임원 한다 못한다?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등록도 안 되고 소공사나 보조원, 사원 임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돼. 자 치킨집 배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기.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알바? 다 해요. 그런 데는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는 곧 죽어도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결격사를 따져요. 이런 결격사가 주로 전문 직업인한테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참고로 이런 결격사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이런 사람한테만 있어요 법조문에. 다른 업종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에요. 곧 죽어도 우리 사자 들어간다. 그 다음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퇴출되는 거예요. 이 업계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결격이면. 그러면 어떻게? 개공사 같으면 어떻게 퇴출되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돼요. 반드시 취소 퇴출.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이나 고용인 즉 소공사 보조원 이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개공사가 잘라야 돼. 언제까지? 2개월 이내 해소. 해소란 말은 해고하든가 아니면 그 결격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든가 자기가 사표 쓰고 나가든가 이런 걸 묶어서 다 해소 이래. 그냥 간단하게 해고, 자른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럼 제일 쉬워. 자,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잘라야 돼. 그런데 이걸 또 2개월 이내에 안 잘랐네. 자, 그래서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잘라야 된다 안 했어요. 또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잘라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책임을 개공사가 져야 돼. 그래서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안 자르면요. 개공사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원 임원의 결격을 법인이 떠나서 법인이 아예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인을 2개월 내에 안 자르면 개공사가 업무정지 얻어맞아. 좀 처벌이 다르죠? 사원 임원급하고 일반 직원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위치에다 보니까 처벌도 무거워. 그래서 등록 취소. 고용인은 좀 레벨이 떨어지니까 그냥 업무정지 얻어맞는 정도. 이렇게 이제
2개월 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개공사가 이런 책임을 진다는 거. 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 뭐한다?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사는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고 또 사원 임원이나 고용인은 잘려야 돼. 근데 그걸 2개월 내에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면 그걸 안 자른 개공사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사원 임원은 법인이 어떻게 된다? 취소. 그 다음에 고용인 같은 경우는 개공사가 업무정지 얻어맞는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결격사의 내용을 이제 잠깐 쉬었다 봅니다.